처벌이 강화되는데도 응급 구조 현장에 출동했다가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는 119 구급대원들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남해안 양식 어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산물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경우 생업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광주 비엔날레 전시장을 방문해 주요 작품을 둘러봤습니다. 광주 비엔날레가 K컬처의 관광지로 각인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한 해 100여 마리가량 로드킬로 죽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진행한 수달 신호등 설치에 8,400명이 동참했습니다. 목표액 500만 원도 불과 20여일 만에 달성됐습니다. 응급 구조 현장에 출동했다가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는 119 구급대원들 소식 자주 접하셨을 텐데요.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지난 2018년에 발효됐지만 현실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구급대원을 향한 폭행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고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뺨을 다짜고짜 때립니다. 다른 구급대원이 말리자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까지 내뱉습니다. 그래야 나를 죽여라. 이자를 죽이라고. 급기야 길바닥에 드러누운 이 남성.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겨우 종료됐습니다. 이유도 없어요. 그냥 개인적인 감정적인 그 표출을 저희 119 구급대원들이 많이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대원들이 다시 그걸 떠올리기 때문에 PTSD가 있어서. 이처럼 출동한 구급대원들을 폭행하거나 이송을 방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응급구조를 포함한 소방활동 방해 건수는 지난 2020년 244건에서 2021년 260건, 지난해엔 300건을 넘어섰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지난 3년간 30건 가까이 적발됐는데 이 중 폭행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심지어 성희롱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법은 강화됐지만 대부분 소액의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정말 아프신 분이 신고가 늦어진 경우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점은 좀 강하게 처벌이 됐으면 하는 점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대원들이 할 수 있는 건 경찰이 올 때까지 이 웨어러블 캠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최전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구급대원의 안전은 정작 외면받고 있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남해안 양식어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산물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경우 생업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200여 명의 전복 양식어민들이 출자해 설립한 완도 전복 주식회사에서 전복 출하가 한창입니다. 지난해 1kg 10마리에 5만 원 했던 큰 전복이 3만 5천 원 안팎으로 30%가량 떨어졌습니다. 부담을 덜어낸 가격 덕에 판매 물량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판로가 끊기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적시에 출하가 안 될 경우에는 생업 자체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원전수 출하하고 맞물려 가지고 한화 양식어민들의 속은 더욱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수출기를 열어놓은 광화 양식어민들은 일본 역풍에 앞날이 막막합니다.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소비자들에게 미칠 심리적인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민들 광어가 지금 일본으로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이걸 어떻게 해갈지까지 모든 것들이 지금 걱정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별일이 있어도 후쿠시마 오염수는 방류하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일본 어민들조차 반대하고 있는데도 시운전을 거쳐 초읽기에 들어간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우리 수산물에 대한 기피 현상을 넘어 돌이킬 수 없는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광주 비엔날레 전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호남에서 가장 큰 문화 행사인 광주 비엔날레가
한국을 대표하는 K컬처 관광지로 각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안내를 받으며 김건희 여사가 광주 비엔날레 전시장 입구로 들어옵니다. 비엔날레 대표 작품 중 하나인 엄정순 작가의 코 없는 코끼리에 대한 설명을 듣던 김 여사는 해당 작품을 직접 만져보기도 하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 없는 코끼리라고 해서. 오후 1시 반부터 50분간 이어진 관람은 일반 관람객들의 관람과 함께 이뤄졌습니다. 5개 전시장을 모두 둘러본 김 여사는 특히 작업 배경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전에 동선에 맞춰놓은 작업 외에도 중간에 관람을 하시면서 관심을 보이신 작업이나 질문을 해주신 작업을 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김 여사의 방문은 지난 3월 강기정 시장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여사의 비엔날레 방문을 제안한 것에 대한 화답의 차원으로 마련됐습니다. 김 여사는 광주 비엔날레가 한국을 대표하는 K컬처 관광지로 각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호남에서 가장 큰 문화 행사인 광주 비엔날레는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김정숙 여사가 개막식에 참석했고 2004년에는 권양숙 여사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바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천연 기념물인 수달이 한 해 100여 마리가량 로드킬로 죽고 있습니다. 수달의 로드킬을 막기 위해 시민단체가 온라인 모금에 나섰는데요. 불과 20여일 만에 8,400여 명이 참여해 목표액 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생동물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며 도로 위에 힘없이 누워 있습니다. 지난 4일 광주시 도금동의 한 도로에서 발견된 멸종위기 1급 천연기념물 수달의 사체입니다. 이 수달은 야생동물주의 안내 표지판이 없는 서식지 인근 도로를 지나다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차를 몰고 운전하고 가는데 그 길가에가 이렇게 사체가 있더라고요. 멸종 위기종이고 그런 것은 아니까 깜짝 놀랐죠. 그 조그만 저수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아마 올라오다가 이렇게 튄 것 같은데 수달을 처음 봤어요. 이처럼 로드킬로 목숨을 잃는 수달의 수는 전국적으로 한 해 평균 100마리에 이릅니다. 최근 6년 동안 고속도로에서 숨진 28마리 중 11마리는 전남 지역에 설치된 고속도로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수달 로드킬 방지를 위한 수달 안전신호등 설치 온라인 모금을 시작해 20여일 만인 지난 10일 목표액 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모금에는 8,4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수달의 로드킬을 방지하고자 같이 함께하는 이제 프로젝트를 마련했고 많은 분들의 관심 때문에 응원해 주셔서 약 20일 만에 목표 모금을 금액을 달성할 수 있었고요. 환경단체는 수달 분포와 로드킬 현장을 조사해 수달 안전신호등 설치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광주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올해 말까지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올봄 광주 전남은 역대 가장 높은 평균 기온을 기록한 가운데 최근엔 잦은 소나기와 우박까지 날씨 변덕이 심한데요. 올여름 역대급 더위에 장마는 더 길어질 걸로 예상되면서 각 지자체와 관련 기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임경섭 기자입니다. 하늘은 쨍쨍한데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굵은 우박도 함께 쏟아집니다. 광주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나기와 함께 우박이 관찰됐습니다. 이런 변덕스런 날씨에 가장 고민이 깊어지는 건 농민입니다. 느닷없이 우박이 오고 태풍이 오고 막 비가 시간당 대량으로 이렇게 많은 비가 오다 보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특히 올 여름엔 이런 갑작스런 기상 변화로 인한 잦은 폭우와 장마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슈퍼 엘니뇨 때문입니다. 여름철 기간 동안 엘니뇨가 발달할 가능성이 높아서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올해 봄 광주 전남 평균 기온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14도를 기록했고 올 여름엔 역대급 더위도 예고됐습니다.
지자체와 관련 기관도 재난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광주 전남은 홍수 취약지를 정비하고 빗물 펌프장을 설치하는 등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 경제 중심이 아닌 생활권 중심으로 가뭄, 홍수, 폭염을 대응하는 인근 지자체와 함께 기후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촌 공사도 시설물 점검을 위한 인력과 운용 드론을 확대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중 상수도관 파손 사고가 잇따르는 데 대해 광주시의회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오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중 상수도관 파손에 따른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초기 대응 미흡과 사고 관리 소홀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시의회는 상수도관 파손 사고에 대해 지하 시설물에 대한 매장 정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상수도 사고가 빈번히 예상되는 만큼 위기 대응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무한이전 반대 범군민 대책위원회가 어제 전라남도와 가진 만남에 대한 보도자료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범대위는 어제 만남 이후 전라남도가 마치 심도 있는 논의와 소통 창구가 마련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해 즉각 이를 회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무시됐다며 전라남도가 뒤통수를 쳤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범대위 측의 위임을 받은 사무국장과 함께 보도자료 내용을 논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만남으로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조금이나마 풀릴 것으로 기대됐지만 하루 만에 날선 감정을 드러내며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셈이 됐습니다. 호남 지역 아파트 입주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조사 결과 지난달 광주 전라권의 아파트 입주율은 56.8%로 4월 65%에 비해 8.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입주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기존 주택 매각 지연과 세입자 미확보, 그리고 잔금 대출 미확보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주요 소재인 수산화 리튬을 대규모로 생산하는 공장이 순천 율촌산단에 들어섭니다. 오늘 순천시 율촌 일산단에서 착공식을 가진 포스코 리튬솔루션의 수산화 리튬 공장은 오는 2025년 준공되면 전기자동차 63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수산화 리튬을 연간 2만 5천 톤 규모로 생산하게 됩니다. 수산화 리튬은 2차 전지 양극재의 핵심 소재로 또 다른 핵심 원료인 니켈과 함께 배터리 용량과 수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소재입니다. 지역 경제계가 광주 전남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와 목포 여수, 순천 광양 상공회의소는 공동 성명을 통해 광주 전남은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오폐수 처리는 물론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아리백 등 에너지 믹스 실현이 가능하다며 반도체 특화단지의 최적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접해 있는 AI 집적단지와의 시너지를 통해 향후 다양한 산업을 주도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며 미래를 내다보고 광주 전남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대학교와 전북대학교 연합이 교육부의 반도체 특성화대학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전북대학교와 연합으로 인공지능과 자동차 등 지역 주력 산업에 기반한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특성화 분야에 대해 4년간 34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420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이번 특성화대학 유치로 광주 전남 상생 1호 협력 사업인 반도체 공동 특화단지 유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고흥군 체육회의 한 감독이 10대 여학생 선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도민체전 개막이 하루 지난 11일 자신이 머물고 있는 완도의 한 숙소로 10대 여학생 B 선수를 불러 술을 강요하고 강제로 앉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고흥군 체육회 감독 60대 A씨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 감독은 이후 B 선수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으며 B 선수는 도민체전 출전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감독을 불러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한국폴리텍 V대학 광주 캠퍼스가 전남교육 행정직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시대 미래 역량 키우기를 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참여자들은 대학의 최신 시설을 이용해 챗GPT 등 대화용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보며 현장에서 디지털 기반 시설과 환경이 구축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과정과 일대기를 담은 사진전이 오늘부터 7월 14일까지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6.15 남북정상회담 23주년을 기념해 김대중 불멸의 정치 인생을 거닐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역사의 현장을 기록한 43점의 사진을 통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희생 정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